자, 이어서 오전 정리해 보고요. 오후장도 한번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 실전투자대회 우승, 강한뉴스들 2기 우승자 신상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상원입니다. 네, 저는 오늘 우리 시장이 너무 아쉽습니다. 미국 시장 이렇게 잘 갔으면은 이거 딱 바통 받아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걸 못 받는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전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앵커님.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때하고는 좀 다르게 미국 갔으니까 오늘 안 가겠지 이런 기대보다는 이 정도면 어제 우리 시장도 네, 그렇게 뭐 녹록치 않았지만 그래도 괜찮은 그 미국 시장의 마감이 이어지는 흐름이니까 우리 시장도 좀 움직이겠지. 네, 작은 기대를 했습니다만 네, 오늘 좀 더 아쉬운 것 같아요. 한 이틀 정도를 좀 우리 코스피 보면은 아주 기를 쓰고 좀 올라오는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 뭐, 일단 혹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주도주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힘이 없는 겁니다. 예, 그리고 2차 전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아직은 노릴 때가 아니다. 네, 하지만 계속 관심을 갖고 어디까지 떨어지고, 예, 저점 잡고 수급이 전환되는지를 보시라 말씀드렸잖아요. 2차 전지가 지금 못 가기 때문에 지수도 밀리는 효과도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아쉽지만, 네. 일단은 뭐 미국 시장은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났어요. 네, 미국 시장도 지금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일단 투심의 그 자극을 좀 주는 것 같은데, 계속 이슈는 좀 비슷합니다. 뭐 유가, 잠재돼 있고, 중국 관련 이슈도 좀 있고. 근데 어제는 일단 중국에 대한 그 경기 지표들이 조금 괜찮게 나왔다는 것 때문에 얘네들이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렇게 이제 우려보단 나을 것 같아. 이런 반응들이 미국 시장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앨런 재무장관 이 인터뷰가 조금 더 힘을 더하는데 일단은 플러스가 된 것 같습니다. 앨런 장관은 미국은 괜찮다. 뭐 여기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네, 일단은 뭐 미국 시장은 큰 문제 없는데 우리 시장으로 뭔가 넘어와야 되는데 미국 시장에서 어제 반응이 좀 나온 게 어제 장 후반에서 좀 이슈가 나왔던 테슬라의 그 슈퍼컴퓨터 도조 관련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대부분 뭐 2차 전지를 기대했겠지만 그 내용을 잘 보면 2차 전지가 아니라 이제 뭐 양자 컴퓨터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이 어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는 종목을 좀 보게 되면 이전에도 회사의 실적이나 이런 건 좀 안 좋은데 바닥에서 갑자기 올라온 대장 역할을 했다 그랬잖아요. 앞으로 흐름을 좀 체크해 봐야 된다. 근데 어제 시간에서 마지막 시간에 이제 한 10분 남겨놨나요? 그 두 타임인가 한 타임 남겨놓고 한 20만 주 정도 오면서 시간에 상한가 만들고 오늘 갭을 띄웠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뭐 나쁜 회사는 아닌데 네, 그거보다도 더 먼저 혜택을 받거나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자율주행이면 딴 거보다도 카메라에 좀 특화된 회사들을 좀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이미 뭐 올랐고 예전에도 이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지만 네, 퓨런티어, 네, 그리고 이제 뭐 그 외에 캠시스라든가 옵트론텍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그리고 오늘 뭐 픽셀 플러스 그다음에 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라닉스 이런 종목들이 다 동반 상승한 게 오늘 아침 시장에 우리 시장에서는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약 바이오 관련 종목들, 네, 계속 이제 지금 대장 역할을 하면서 로봇처럼 쭉쭉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제약 바이오들은 산발적으로 계속 이슈들이 나오면서 움직이고 있어요. 임상 진행 과정에 따라서라든가 네, 어제 미국 시장에서도 그 암 치료 관련해서 암 진단 관련해서 회사들이 좀 반응이 좋았었는데 우리 시장에서도 지금 조금 전에 뭐 실적들은 그렇게 잡히진 않았지만 뭐 박셀바이오라든가 다시 살아나려고 좀 하는 것 같아요. 간암 말기 환자 관련해서 뭐 완전 간에 뭐 늘었다 이런 이슈가 좀 나오면서 또 다시 뭐 상승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개별 이슈들이 나오면서 들락날락하는 것 같아요. 이따 뭐 리뷰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뭐 팜젠 사이언스 어제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잠깐 뭐 급등정지 나왔다 또 사라지고 계속 돌아갑니다. 뭐 바이오들은 계속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서 뭔가를 쫓아가긴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약간 허탈한 그런 흐름을 좀 보이는 것도 이 제약 바이오 때문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게임주들이 좀 어제부터 좀 이슈들이 좀 나오면서 좀 종목이 선별적으로 강세를 좀 보입니다. 네마블이 뭐 제일
흐름이 괜찮게 좀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게임주들도 수급이 조금씩 개선되는 것도 이렇게 좀 지루한 시장에서는 좀 특징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로봇주들은 순환을 좀 하고 있는데 오늘은 좀 조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는 두산, 그리고 두산 우선주 지난주 금요일에도 좀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 어제 이제 우선주는 상한가 가고 두산은 상한가 터치하고 이제 살짝 아랫꼬리 달고 윗꼬리를 달고 마감이 됐었는데 오늘은 이제 또 아침에 좀 강한 시세 나오면서 일부 차익 실현도 좀 나오는 흐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계속 시장의 작은 테마들 또는 작은 이 섹터들이 산발적으로 움직이는 게 오전 시장의 좀 흐름인 것 같고요. 또 좀 지치는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과정은 항상 지나가는 과정. 우리가 저 급락하고 나서 올라올 때보다는 좀 나은 거 아닐까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오전에 또는 이렇게 오후에 장 끝날 쯤 되면은 우리 투자자들이 좀 뭔가 해이해진다? 뭐 이제 좀 안심할 쯤에 이제 뭐 속보가 뜨고 그래요. 점심 때도 그렇고 지금도 뭐 ARM 관련해서 뭐 계속 이슈들 돌고 또 뭐 엑셈이란 종목이 이제 뭐 무상증자를 좀 논의할 수도 있다 이런 루머성 기사는 나온 건 있는데 그렇게 좀 돌고 계속 움직이면서 거래량을 좀 집중시키게 하려는 좀 어떻게 보면 개인들을 좀 꼬시려는 흐름들 그런 종목들이 움직임 뉴스하고 같이 나오면 다 윗꼬리들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요거 좀 주의해야 되는 오전 시장인 것 같고 어제도 이제 오후에 좀 약간의 이슈들이 좀 돈 것들이 있는데 그건 오후 전략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시장이 조금 지루하고 어떻게 보면 좀 어질어질한 이 흐름이 가니까 약간 찌라시성 루머성 기사에 주가가 짧게 빠르게 반응하는 것도 또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정치 테마주들, 오늘도 뭐 화천기계, 여기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뭐 소개를 한번 드렸던 건데, 화천기계, 이런 것들도 반응들이 또 좀 나오고 있고, 계속, 산발적이긴 하지만 종목들이 계속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이런 것들은 쫓아가지 말고, 일단 흐름을 진정되는 대로 좀 보고, 또 우리 시장의 지금 수급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역외 환율이 아침에 한 10원 정도 떨어지면서 시작할 것 같다. 이래서 저는 오늘 시장이 그래도 좋을 거야. 좋아졌으면 좋겠어라고 했는데 일단은 기관만 받쳐주고 외국인들은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 계약이 2,000계약 이상 매도가 잡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이어진다면 오후에도 좀 지금 흐름처럼 좀 부진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개선되기를 좀 바라고 그다음에 일단 선물 계약 매도 이게 줄어든다면 오후 시장에는 살짝 반등 정도는 하지 않을까. 아직까지 이 시장을 한 번에 끌어올릴 만한 강력한 호재는 지금 눈에 띄는 건 없습니다. 이런 것들 살펴보면서 좀 차분하게 오전 시장 그리고 오후 시장에서는 너무 기대보다는 이 오전 시장에서 윗꼬리 달고 나왔던 것들 그리고 잠깐 좋은 이슈로 잠깐 상승 나왔다가 좀 내려오는 애들 무너지지 않고 만약에 버틴다면 그거는 지금 지지 라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보면서 오전 시장 마무리하시고 오히려 이런 시장이라고 해서 힘 빠지지 마시고 식사 맛있게 준비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시장 상황이 어려워져서 좌절하기보다는 이런 걸 어떻게 뚫고 나오시는지를 제가 찾아볼 수 있어서 오히려 이것도 기회다. 전문가님의 그런 방식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목 자체도 수급에 몰리는 섹터별 트레이딩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과 관련된 좀 자세한 내용하고 오후장 봐야 될 키워드 어떤 거 잡으셨습니까? 네, 솔직히 이제 제가 이런 시장에서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또 이제 함께 하시는 분들 또는 개인 투자자분들 또는 하다못해 이제 지인들이 주식을 물어볼 때, 말을 잘 안 하는 좀 분야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좀 혼란스럽고, 이제 이 정석적인 투자의 스타일하고 좀 어긋나서 가는 이런 시장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가리지 말고, 그러니까 편식하지 말고 먹듯이, 아무거나 해도 된다. 그러니까 그 아무거나 해도 된다는 건 뭐냐면, 실적 이런 거보다도 수급을 따라다니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대응해보라는 것도 저는 말씀을 가끔은 드려요. 이거를 좀 오해하지 마시고, 토마토 보신 분들은 좀
오랜 관록이 있으니까 이걸 오해는 안 하실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지금 어쨌든 수급에 의해서 시장의 종목들이 계속 움직여요. 그러니까 우르르 우르르. 그러니까 저 집이 맛있대 하면 우르르 갔다가 이거 뭐 조미료 탄 것 같아 이러면 또 다른 집으로 또 옆집으로 막 가잖아요. 이것처럼 시장의 흐름이 그럼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것처럼 계속 따라다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흐름을 잘 이용해서 트레이딩 전략을 세워서 이 지루한 구간을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좀 저는 말씀드립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뭐 팜젠 사이언스 제가 어제 좀 이따도 리뷰를 하겠지만 목표가를 왜 짧게 잡았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네, 계속 그리고 또 뭐 제가 뭐 종목들 추천할 때 항상 말씀드리죠. 뭐 저는 리뷰를 못 해도 된다. 예전에 강한 녀석들 때도 제가 스티커 안 받아도 된다. 여러분들은 눈앞에 일단 보이는 수익을 챙기는 전략으로 하라. 이 얘기가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이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수급이 몰린다고 해서 저건 너무 갭이 떠 있다. 또는 실체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실체가 아예 허무맹랑한 것만 아니면 일단은 뭐 정책 이슈 그다음에 기본적인 흐름이 바닥에서 좀 시작되는 것들은 그래도 트레이딩 관점으로 계속 보는 게 낫다. 일단은 수급을 쫓아다니게 되다 보면은 그나마 손실이 다른 것보다는 덜 합니다. 네. 그러면 손실을 안 본다는 얘기 아니에요. 손실이 좀 덜 하고 대신 수익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이 시장에선 조금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대신 그 높은 확률을 다 먹으려고 하지 말고 짧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를 좀 연습. 예전에는 100개를 들어갔다면 지금 뭐 이런 흐름에서는 한 반으로 줄여서 또는 3분의 1로 줄여서 대응하면서 이런 시장도 경험을 해야지 실력이 좀 느는 거잖아요. 네, 트레이딩이 위주로 하는 것도 투자자의 자세 중에 하나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역으로 좀 이런 시장에선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다양한 이슈들이 좀 돌아다니고 있는데 지금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이슈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보면은 중국 관련 이슈 계속 제가 뭐 한 2, 3일에 한 번씩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중국 관련 종목들이 반등 나올 시점도 됐다. 저점 체크 좀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공교롭게도 어제 오후에 그 뭐 국가안보실장님인가요? 시진핑 방안을 자신 있게 자기가 할 수 있다. 이제 추진 중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어제 한국 화장품 제일 먼저 이 중국 단체 관광 이슈 때 상한가를 갔던 종목입니다. 네, 그 대장 역할을 했던 종목이 어제 치고 올라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반등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 종목 혼자가 아니라 뭐 코리아나 그다음에 뭐 마녀공장 그다음에 뭐 이츠한불 그리고 뭐 어제 뭐 작은 폭이지만 무거운 회사이기 때문에 호텔신라도 그렇고 그런 반등의 흐름이 그런 이슈에 민감하게 또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어제도 잠깐 일정을 말씀드렸지만 오늘 뉴스에 이제 조금씩 뉴스의 양이 많아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6년 만인가요? 우리나라 방한 그런 이벤트처럼 하려고 문체부에서 중국에 가서 이제 유커들 유치하는 그런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 문화체육부 차관 대신 그 장미란 차관님께서 직접 가셔서 이제 이렇게 행사를 진행도 하시고 그런다는데 이런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또 지금 면세점에 점점 늘어나는 유커들이라는 기사들 계속 쌓이죠. 숫자로 이제 매출이나 이런 증가율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반응들이 나올 겁니다. 그럼 뭐 호텔 신라라든가 글로벌 텍스프리 아직도 죽지 않았잖아요. 이런 관광객들 관련해서 쇼핑 관련된 것들 그리고 뭐 화장품 당연히 보셔야 되고 소비재들 그리고 뭐 중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아예 대놓고 나왔던 항목들도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중국 이슈는 그래도 추석 그리고 국경절까지 이어져서 계속 좀 움직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광군제도 있고 그러니까 계속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 SDS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그 서비스 공개를 했습니다. 오늘 하죠? 했나요? 예. 예. 근데 이제 이거는 삼성전자하고는 좀 다릅니다. 네. 같이 움직이는 종목은 지금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삼성 SDS가 아니라 같이 일을 하는 작은 회사들을 보는 게 더 수익에는 효율적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지속되는 수소 이슈가 좀 나오고 있어요. 계속 이제 나오는데 명함도 좀 있다는 거를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수소차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세계 1위래요. 와 하겠지만 실제 전 세계에서 수소차 팔린 거 10,000대 중에 60%
2% 이래서 이제 뭐 1인데 뭐 물론 시작이 반이라고 아직 갈 길은 좀 멀지만 요 분야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 왜 잘 봐야 되면 미국에서도 정부에서 이 천연 수소 부분에 이제 정부 자금 투입한다는 이 뉴스가 이제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요것도 한번 관심 있게 같이 엮어서 수소 관련 그리고 마침 이제 행사 시작하잖아요. 내일인가요? 뭐 H2 밋 하니까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요즘에 좀 잠잠한데 재건 이슈 외에 약간 뭐 노래 잘못된 만남 노래처럼 위험한 만남이 있죠. 푸틴하고 김정은이 네, 만났죠. 네. 일단 무기 관련해서 핵 잠수함 이슈가 자꾸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것들 좀 봐야 될 것 같고 북한에서는 이 IAEA에서 이거를 뭐 시찰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 북한 풍계리 관련해서 활동이 좀 나온다는 것 그런 징후가 지속된다는 이슈가 자꾸 조금 눈엣 가시처럼 나옵니다. 요 관련된 북한 핵 관련 이슈, 러시아 관련 이슈도 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좀 있다. 요 말씀 드리면서 네, 식사 맛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 사족을 하나 붙이면 삼성 SDS는 기업용 AI, 생성 AI 두 가지를 브리티 코파일럿, 패브릭스 두 가지를 얘기했다고 합니다.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추천주 중에서 목표가 도달 종목 두 종목이 있는데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트 소프트입니다. 최근 아주 강한 급등세를 보여줬죠. 12%의 수익률이 낮고요. 그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팜젠 사이언스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9월 초에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도 목표가에 도달을 하면서 흐름이 좋습니다. 자, 두 종목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 이스트 소프트가 이제 어제 오후에 갑작스럽게 오늘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뭐 오전 오후에 이렇게 막 우리가 좀 가만히 편하게 좀 마무리 또는 식사하려고 할 때 막 이렇게 뉴스들 돌면서 시세가 붙는데 어제 이스트 소프트가 그런 경우였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이슈가 좀 붙으면서 뭐 이스트 소프트가 예전에 함께 협력한 이력이 있다 그래서 이제 마감까지 쫙 올렸는데 저는 아는 분들께는 이거는 챙기라고 했습니다. 네. 왜냐면 갑자기 올린 것들은 조정을 좀 다시 거치게 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2%를 계속 보신 분들은 일부 수익을 실현을 하셨을 거예요. 네. 손절 라인은 자기 매수 평단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상향을 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목표가 다음 목표가는 그냥 2만 원. 네, 상징적으로 저 이전의 고점 2만 원을 설정하고 한번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무조건 갈 거란 욕심보다는 네,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대응을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손절가가 마이너스 손절이 아니라는 거.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효율적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팜젠 사이언스는 조금 전에 이제 윗골이 좀 달고 왔는데 이게 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오는 기술적 흐름에 좀 있고 뭐 회사의 이제 실적도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다른 종목들과 좀 다르게 목표가를 줄여놓은 이유가 있겠죠. 네, 이렇게 윗꼬리가 나올 수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이제 마찬가지로 네, 평단가, 네, 매수가 네, 이탈하면은 손실 보지 마시고 나오시고요. 다음 목표가는 네, 7,700원 설정해놓고 대응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9월 들어서 말씀드렸던 종목 두 종목 목표가 추가로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장 추천주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최근에 이제 중국 관광 이슈 때문에 좀 중국 분들이 와서 가장 많이 뭐 사는 게 뭐냐, 화장품이냐 뭐냐 하는데 의외로 1위가 나온 게 밥솥이었죠. 네, 쿠쿠홀딩스입니다. 밥솥 회사 쿠쿠홀딩스고요. 뭐 전기 밥솥 업계에서는 뭐 국내 1위. 네고요.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건강생활 가전 전문 기업으로 이제 새롭게 도약을 하겠다 하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쿠첸이라는 브랜드를 가진 이제 쿠첸하고 이제 쌍두마차라고는 하긴 하는데 이 회사가 70% 점유율 압도적입니다. 네, 압도적이고요. 중국에서도 인기가 많고 그래서 그런 기대감도 있는데 최근에 그 흐름 때문에 급등을 한번 하고 거래가 터졌습니다. 이 거래 터지기 전에는 상당히 지루한 흐름을 보였는데 어쨌든 지금 거래가 터진다는 거는 반응이 좋은 쪽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재무제표를 좀 보시게 되면 매출이 코로나 때 오히려 집에 있어서 밥을 잘 먹어서 그럴까요? 네, 매출이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네, 그리고 재무제표 유보율이 2만 %, 2만 8천% 됩니다.
그리고 네, 부채 비율 한 18%, BPS가 28,000원을 상회하는 아주 우량한 재무 구조 갖고 있고요. 자, 최근의 흐름은 이제 거래를 동반해서 올린 다음에 조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조정 구간에서 저점을 지금 잡으려는 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이슈가 다시 한번 좀 부각되고 중국 관광객들 들어온 매출의 숫자들이 좀 찍혀서 9월 말쯤에 조금씩 이렇게 좀 이게 발표가 되면은 아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조정을 이용해서 공략을 해도 될 것 같아서 요 쿠쿠 홀딩스를 갖고 왔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최근 저점 아래로 이렇게 분할해서 나눠서 3분할이든 4분할이든 내가 설정한 가격 구간에 매 호가마다 이렇게 내두셔도 되고요. 진입을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7,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차로 21,500원 설정하고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밥솥과 관련된 종목으로 오후장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가님. 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신상원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도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